자, 3학년 거 처음은 제곱근의 뜻과 성질, 그러니까 제곱근, 무리수에 관한 설명부터 이어지는데 예전에 한번 봤다고 하니까 다시 개념만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계산을 들어가면 쉬운데 처음에 이제 제곱근의 뜻을 할 때는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이 제곱근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좀 잘 한번 연습장에 써보는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되면 그때 x 값을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식으로 쓰면 x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제곱해서 a를 만드는 그런 x 값을 a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곱근은 뭐랑 다르냐면 옆에 써 있는 제곱과는 다른 거야. 제곱과 제곱근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4의 제곱 이렇게 되면은 4를 제곱하라는 뜻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쓰겠지. 지금 4, 4, 16 이렇게 쓰겠지만 4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질문을 한다. 그럼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무엇을 제곱해야 4가 되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곱이라는 말과 제곱근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고 그 두 수의 절대값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x의 제곱은 4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제곱해서 4가 되는 x값을 생각해보면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양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양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4 같은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4의 제곱근 양수죠. 4가.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을 구해보면 플러스 값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는데 두 수의 절대값은 같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다라는 얘기는 음수의 제곱근은 중3 때까지는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다시 말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수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플러스 플러스 곱해도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해도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건 중3 때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는 그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고1 때 배우지만 지금은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중3 때까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수의 제곱근은 아까 두 개씩 나왔잖아. 그런데 0의 제곱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를 제곱해서 0 이렇게 물어보면 0의 제곱근을 물어보고 있는데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x값은 0. 다시 말해서 0의 제곱근은 한 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하면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자, 양수의 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있게 됩니다.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 자,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0의 제곱근은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핵심적으로 제곱근의 뜻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처음에는 구구단으로 가능한 것들만 전부 나올 거야. 그래서 필수예제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식의 문자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자, x의 제곱은 25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25의 제곱근을 찾는 문제죠. 그런 x값은 플러스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 존재하겠죠. 그다음에 제곱해서 0.64가 되는 거. 0.64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64죠. 그러니까 100분의 64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8 또는 마이너스 10분의 8을 제곱을 한 거죠. 이거 당연히 답 쓸 때 너는 다 약분해 갖고 써야 돼.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해줘야 되고요. 36의 제곱근은 6도 있고 마이너스 6도 있고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설명들 그리고 이제 제곱근을 직접 구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제곱근을 양수의 제곱근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제곱근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기호를 하나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4의 제곱근, 그러면 아까처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뭐야? 그러면,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어. 그래서 뿔마 루트 2야. 이런 식으로 뿔마 2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구구단에 없는 수를 물어볼 수도 있다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2의 루트라는 기호를 이렇게 표기를 해줘요. 요 앞에 사실은 요 조그맣게 2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중3 때는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걸 배우지 않고 제곱근만 배우기 때문에 요 2가 생략돼요. 그래서 그냥 루트 2라고 쓰면 이걸 읽을 때
2의 제곱근 이렇게 읽으면 돼. 다시 말해서 루트라고 하는 영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제곱근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옆에 기호를 보면 읽을 때 루트 A라고 보통 읽어요. 앞으로도 계속 루트 A라고 읽을 건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제곱근 A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는 전부 다 양수 값이어야 돼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수의 A 제곱근이라는 말은 양수 A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x의 제곱은 4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나타낼 때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다고 했는데 플러스 2가 바로 양의 제곱근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바로 음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기호로 표시하면 x제곱은 4일 때도 이 x값을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루트 4는 양의 제곱근이고 마이너스 루트 4는 음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2가 되겠죠.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래서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뿔마 루트 a로 나타내기도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구단에 없더라도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를 나타낼 때 바로 루트를 씌워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A 값을 1부터 10까지 준 다음에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찾아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양의 제곱근은 루트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1인데 어차피 제곱해서 x의 제곱이 1 이런 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1은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x의 제곱이 2가 되는 수를 찾으면 구구단 범위 내에 없어요. 그래서 루트라는 기호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루트 2라고 쓰면 양의 제곱근이고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면 음의 제곱근이 되죠. 3도 제곱해서 3 되는 수가 없으니까 루트 3 그리고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근데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와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걸 이미 알잖아. 근데 이걸 루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루트 4가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4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구구단 범위 내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면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이제 제곱근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 수가 나중에 배우는 무리수가 된다라는 건 예전에 배웠겠죠. 책에서 이제 요 표를 전부 다 이제 완성해서 네가 다 쓰면 돼. 자, 그래서 다음을 근호를 써서 나타내어다. 근호라는 말은 바로 루트란 얘기죠. 루트를 써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루트를 써야 돼요. 자, 11에 제곱근을 구할 건데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구할 거야. 그럼 원래는 11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11 되는 수를 찾는 거니까 루트 11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11도 있잖아. 근데 물어본 게 양의 제곱근만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쓰면 안 되고 이때는 루트 11만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루트 11 앞에는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플러스 부호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양수의 부호는 쓰지 않죠. 음수의 부호만 쓰기로 약속을 했던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2분의 5의 제곱근을 찾는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2분의 5가 되는 수가 구구단 범위 내에 없으니까 루트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음수의 제곱근만을 써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답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라고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제 4번 같은 거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어라 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루트를 푼다는 얘기인데 이 말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읽을 때 아까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냐면 루트 25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제곱근 25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곱근 25라는 건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인데 루트 앞에 부호가 이미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음의 제곱근이야. 이미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럼 누구의 음의 제곱근이란 얘기냐면 0.09 다시 말해서 100분의 9죠. 뭘 제곱해야 100분의 9가 되겠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마이너스 10분의 3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뿔마 루트 64라고 하는 것은 이미 64의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한꺼번에 얘기를 한 거니까 제곱해서 64가 되는 수는 8이죠. 그러니까 뿔마 8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고 4번 같은 경우에 이미 앞에 플러스 부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81이
1이면 81분의 1이 9분의 1을 제곱한 거라서 얘는 이미 9분의 1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성질을 사용을 할 수가 이걸 가만히 보면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루트 25인데 25가 5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제곱과 루트가 없어진다 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0.09도 2번 같은 경우도 0.09가 0.3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는 거지. 앞에 마이너스 부호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트와 제곱이 약분돼서 없어진다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개념 누르기 한 판을 쭉 풀어보고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제곱과 제곱근의 차이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페이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이게 지금 배워서 고3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야. 절대값이나 루트를 벗길 때 이 성질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어. 계속 이 성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성질부터 보면 루트 a를 제곱하면 a다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 당연한 얘기냐면 잠시만. 자, 계속합시다. 자, 이것은 왜 당연한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루트 a가 무슨 뜻이었냐면 a의 제곱근이었어.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되겠죠. 이 성질이 앞에서 쌤이 설명한 것처럼 제곱과 루트가 사라진다라는 설명으로 보면 그대로 a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라는 건 a의 제곱근 중에서 음의 제곱근이죠.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도 있고 음의 제곱근도 있지만 어차피 제곱을 하면 a가 되는 건 똑같죠. 그리고 음수가 제곱이 됐기 때문에 바깥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는 건 또 당연한 성질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항상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되냐면 이 조건이 선행이 돼야 돼. 지금 큰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a가 양수다.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만 요 2번이 성립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제곱과 루트는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a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도 제곱과 루트가 사라졌으니까 a라고 요 안에 게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a로 나오지 않고 a로 나왔죠. 왜 그러냐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음수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 루트 a라는 건 이미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미 양의 제곱근이야. 그쵸? 이 뜻 자체가.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이라는 숫자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제곱과 루트는 사라진다고 그랬잖아. 근데 a가 양수란 말이야, 현재. 그럼 a가 양수니까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될 거라고. 그러면 얘가 벗고 나왔더라도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a가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돼서 결과적으로는 a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결과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필수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1번. 자, 이것은 루트 7을 제곱한 거지. 그럼 루트 7이라는 건 7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7이 되는 숫자니까 이걸 제곱하면 당연히 7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제곱과 루트가 만났으니까 없어지고 7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곱과 루트를 지워. 자, 근데 제곱했으니까 음수가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0.8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조금 다른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이미 제곱을 한 그 결과에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과 루트가 사라져서 5로 나왔는데 그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붙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4번은 1번하고 똑같죠. 얘랑 지워지면 그대로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를 주의해야 되는 거야. 제곱과 루트는 지웠어. 근데 음수로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가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죠. 안에 있는 마이너스랑은 성격이 달라요. 이 마이너스랑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제곱과 루트를 지워서 2로 나왔는데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이미 음의 제곱근이야. 그러니까 결과도 음수로 나와줘야 맞다. 그래서 이런 부호에 관련된 문제들이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잘 보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필수 예제는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서 둘이 뭐 더하든지 곱하든지 뭐 사칙연산을 하란 얘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곱과 루트 지워진다 했고 여기도 제곱과 루트 지워지고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5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헷갈리는 걸 한번 해볼까? 4번 볼까? 자, 제곱과 루트는 지워졌는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서 나오니까 2 이렇게 되고 나누기 얘는 제곱과 루트가 지워지기만 하면 되죠.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2분의 3 해서 3 이런 식으로 계산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조금 시작이 되는 거라서 천천히 잘 해보면 돼. 이거는 그냥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것들이 중요하죠. 숫자일 때는 별로 헷갈리지 않지만 문자일 때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문자는 A라고 써 있다고 양수고 마이너스 A라고 써 있다고 음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A 값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지 문자는 자기 앞에 있는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루트 A의 제곱이 있다. 그러면 얘를 그냥 A라고 내보낼 수가 없어. 왜냐면 이 문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지만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양수로 나올 테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숫자든 문자든 루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양수여야 되고 그리고 제곱과 루트가 지워졌는데 그 안에 있는 값이 문자일 때든 숫자일 때든 양수면 그냥 나오지만 음수일 때는 반드시 부호를 달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양수로 되기 때문에 자, 필수 예제 봅시다. 자, 필수 예제를 보면 여기 루트 A 제곱이야. 그럼 제곱과 루트는 사라져. 일단 지워. 자, 그런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문제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이 나눠야 돼요. 지금처럼. 양수일 때는 뭐가 되고 음수일 때는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온다고 했으니까 A,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곱과 루트는 지워. 자, 그래 놓고 누구의 부호를 판단을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A의 부호를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눴죠.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A 자체는 음수잖아. 마이너스 A 자체의 부호는 음수기 때문에 얘가 부호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부호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A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A의 부호 자체가 이미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 돼요. 그래서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써 있다고 해서 음수가 되는 게 아니죠. A의 숨은 부호가 이미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둘이 만나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항상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게 복잡하게 써있든 단순하게 써있든 항이 단항이든 다항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에 x가 양수다. 그러면 제곱과 루트 지워. 그리고 제곱과 루트를 지워놓고 2x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x가 이미 양수기 때문에 2x도 양수죠. 그럼 그냥 나온다고 2x 이렇게. 자, 근데 제곱과 루트를 지웠는데 x가 음수야. 그럼 2x의 부호도 음수죠. 그럼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2x가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3번도 봅시다. 자, x가 양수래요. 그럼 제곱과 루트는 지웠지. x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x의 부호는 음수죠. 그럼 얘가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2x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4번은 x가 음수죠. 그러면 제곱과 루트는 지웠어. 마이너스 2x지.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라 이 값의 부호가 이미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생긴 모양 그대로 빼기 2x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단항일 때의 모양들이고 다항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제곱과 루트가 지워지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근데 x 빼기 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나눠놨죠. 그쵸? 자, x가 3보다 큰 숫자야. 그러면 x가 3보다 큰 숫자면 x에서 3을 빼면 이 결과는 양수겠지. 그럼 그냥 나와. x 빼기 3. 근데 x가 3보다 작아. 그럼 그때 결과는 음수겠지. 그럼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가운데 부호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얘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전체 부호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빼기 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항일 때도 이해가 가지? 자, 그 다음에 똑같아 또 제곱과 루트를 지워. 그래 놓고 a-b의 부호를 보는데 a가 더 크대.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뒤에 게 커. 그럼 결과가 음수겠죠? 그럼 부호를 바꾸는데 전부 다 바꿔야 돼. 빼기 a 더하기 b. 요렇게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조금 긴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유제 10번 같은 경우는 어떠냐? 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자, 그러면 계산해야 될 식을 가만히 보면 일단 제곱과 루트는 다 지워. 제곱과 루트를 다 지워놓고 판단해야 될 부호만 잘 생각해봐. x 더하기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고 x 마이너스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하면 되죠. 이거 판단할 때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제일 쉬운 숫자를 하나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를 0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놓고 x에다가 0을 대입해봐. 앞에 것은 플러스지. 뒤에 거에다 0 대입해봐. 뒤에 것은 음수죠.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그냥 나와. x 플러스 2로. 근데 음수일 때는 어떻게 나와? 부호를 바꿔서 나와. 그래서 빼기 x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계산하면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도 봅시다. 자, A는 양수란 얘기죠. 그 다음에 B는 음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곱과 루트, 제곱과 루트, 제곱과 루트는 다 사라져. 자, 그래 놓고 양수인 A는 그냥 나와. 그치? 그러니까 A로 나오는데 B는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나와서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A 마이너스 B의 부호는 플러스 빼기 빼기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부호가 플러스라고. 그럼 그냥 나와. A 마이너스 B로. 그런데 루트 앞에 뭐가 있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만 붙이면 안 되고 반드시 괄호를 해야 돼요. 다항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래서 a-b 마이너스 a 더하기 b 해서 다 지워지고 0 이런 식으로 루트 벗기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연습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업의 포인트는 지금 문자일 때 부호를 판단해서 루트 벗기는 거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수가 나와 있는데 제곱수는 말 그대로 구구단 외워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들을 쭉 쓴 거야. 이 제곱수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어디까지 암기하고 있어야 되냐면 1의 제곱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20의 제곱까지는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13의 제곱 얼마야? 169. 17의 제곱 289.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의 제곱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그래야 루트를 빨리빨리 벗길 수가 있다고. 자, 그리고 25의 제곱 같은 것도 암기해 두세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625 이런 숫자로 외워두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루트를 벗길 때 루트가 벗어지려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여야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완전 제곱수라고 하는 건데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이기만 하면 제곱과 루트가 벗겨지니까 루트 없이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루트 12-x가 자연수가 되게 해라. 자,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루트가 벗겨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여야 돼요. 자, 그런데 x값도 무슨 수냐면 x값도 자연수야. 그럼 12에서 어떤 값을 뺀 거니까 12보다는 작은 자연수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12보다 작은 제곱수를 찾아야겠지. 그럼 12보다 작은 제곱수를 다 써보면 12 빼기 x가 1이 되던가 2, 2는 4, 3, 3은 9까지는 가능한 거죠. 근데 16이 돼버리면 x가 음수가 되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걸 만족하는 x값들을 차례대로 쭉 써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유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10 더하기 x지.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10 더하기 x가 여전히 제곱수여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10보다 10 더하기니까 자연수가 더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10보다 큰 제곱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1, 4, 9 이런 건 안 될 거 아니니. 근데 그런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작은 제곱수는 16이 있죠. 그래서 10 더하기 x가 16이 되면 제곱수로 루트를 벗어서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으면 그 수 근처에 있는 제곱수들을 쭉 나열해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곱하거나 나눠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곱해져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해야죠. 45 같은 거를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면 하고 이제 과정이 써 있는데 45x라는 건 얘가 95, 4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제곱수여야 되니까 3의 제곱은 이미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5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제곱수가 되려면 x가 적어도 뭘 갖고 있어야 돼? 5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뭐 또 다른 자연수의 제곱을 갖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가장 작은이죠. 예. 여러 개 생겨. x값은 5여도 되고 5 곱하기 2 제곱이어도 되고 5 곱하기 3의 제곱이어도 되고 5 곱하기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다 돼. 다 되는데 그중에 가장 작은 값을 골라봐라 라고 했으면 그때는 5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도 있고, 나누기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 자, 나누기도 똑같습니다. 나누기는 18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2, 9, 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로 나누어져 있잖아? 자, 그래서 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3은 이미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건드리지 않고 요 2만 없애버리면 돼. 그래서 요게 완전히 다 없어져서 3의 제곱만 남게 해주면 되니까 그때 가장 작은 자연수 값은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거나 나누어져 있을 때는 그 근처의 제곱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인수 분해를 떠올려 가지고 그 숫자를 다 없애면 됩니다. 아니면 더 곱해 주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소관계가 나와 있는데, 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 값도 커지겠죠. 예, 뭐 이런 거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설명을 할 게 거의 없어. 그래서 루트 0.7이 크냐, 루트 0.8이 크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커질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일 땐 부호가 반대겠죠. 그래서 여기도 10분의 1과 2분의 1이면 2분의 1을 10분의 5 이렇게 통분을 해보면 10분의 5가 크기 때문에 이쪽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어떤 것은 루트가 없고 어떤 것은 루트가 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루트 안으로 넣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4로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16이었다는 얘기지. 루트. 그래서 이쪽이 크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루트 원래 4분의 1이었겠죠. 2분의 1의 제곱이 나와서 얘가 됐을 테니까 4분의 1과 3분의 2 통분해서 큰 수 쪽 방향으로 벌어지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루트가 있는데 양쪽으로는 루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1을 루트를 씌우면 루트 1이죠. 여기 등호 붙고 루트 x. 2에다가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요? 루트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은 여기는 등호가 있고 이쪽엔 등호가 없으니까 1, 2, 3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 여기도 루트 3x 루트가 있죠. 그럼 양쪽으로 다 루트를 다 씌워주면 돼. 그럼 3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9가 되고 5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5, 5, 25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3x의 범위가 9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다. 그리고 x의 범위는 3보다 크고 3분의 25보다는 작을 테니까 4, 5 해가지고 3분의 25로 계산하면 3, 8에 24니까 8점 얼마겠죠. 그러니까 3, 5, 6, 7, 8까지는 x값으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세워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쭉 연습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까지는 제곱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루트를 벗길 때 어떻게 벗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번과 같은 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루트 벗기는 것. 이게 이제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15페이지까지 네 책 가지고 있는 걸로 다시 쭉 풀고 채점한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이해가 안 가는 번호들은 얘기를 해. 여기까지 다 풀면 쌤이 다음 강의를 다시 올려줄게.